자, 안녕하세요. 와즈스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그 비트코인에도 과연 그 세력이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건 제 말이 정답은 100% 아니고요. 제가 이제 주식에서 이제 세력들의 형태를 분석하고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제가 가르치는 입장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그 흐름을 파악하고 차익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기 때문에 이 세력에 대한 연구를 저도 나름 많이 했거든요. 그럼 이제 그 세력 차트가, 그러니까 주식에서 말하는 그 세력 차트의 공통된 형태가 이 비트코인 차트에서도 적용이 됐는지를 한번 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재미로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래, 투자하는 사람들도 그냥 저런 견해가 있구나 참고만 하세요. 뭐 또 뭐 가지고 맞네 아니네 막 이렇게 논쟁하고 싶은 그런 이유는 아니고요. 그냥 이제 이런 관점도 있다라는 거죠. 투자에 있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저는 비트코인은 안 해요. 이 투자를 안 해요. 이거 투자 안 해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오로지 그냥 차트만 가지고 이야기할게요. 근데 차트만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허접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 차트라는 건 주식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투자자들의 심리는 똑같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아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투자에 경험 없는 사람들이 투자했을 때 나타나는 차트 똑같고요. 투자에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했을 때의 차트 모양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은 제가 이 차트만 봤을 때 저는 이제 관심이 없었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서 이 차트를 봤을 때 이게 그 일봉일 거예요. 아마 일봉. 그죠? 이게 데이로에서 하루. 그래서 일봉 차트로 봤을 때 와, 장난 아니다 생각을 저도 가졌어요. 야, 진짜 많이 올랐네.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 열광을 하는구나. 자, 그러면 일단은 그 세력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차트의 과거를 계속 돌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차트의 흔적들을 통해서 세력들의 흔적을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왜 찾을 수가 있는 건가? 간단하게 이것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기본인데 기본. 이 주식에서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자, 세력들은 최대한 물량을 많이 확보해야 돼요. 이 주어진 물량을 많이 확보해야 돼요. 왜? 확보를 해야만 세력들이 이 주가를 가지고 이제 끌어올리려고 하는 신용을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야, 일로 와. 뭐 하면서 뭐 이슈를 발행하고 그리고 이제 언론이나 뭐 어떤 그 기사를 통해서 이 투자 대상이 굉장히 괜찮다라는 걸 사람들한테 잘 포장해서 보여줘요. 그래야 사람들이 투자를 하겠죠. 여기에. 당연한 거죠. 투자를 하겠죠. 그럼 얘네가 여기서 확보된 가격이 이만큼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점대에서 세력들이 충분히 야, 이제 우리가 목표치만큼 올랐다. 더 이상 어떤 이슈나 재료가 없을 것 같다. 그럼 여기서 있지도 않은 재료를 터뜨린 다음에 물량을 또 받으러 오는 사람들한테 이 주식이면 주식을 넘기고 자기네들은 빠져나갑니다.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여기서 포인트는 이 기간이에요. 이 기간. 이게 중요해요. 뭐냐? 물량 매집하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때 물량을 확보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지우고 깔끔하게. 자, 이때 물량 확보 못 하고 이게 이제 세력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다른 어떤 개인이나 다른 세력 비율이 비슷해요. 세력이 주가를 올렸어요. 근데 문제가 생겨요. 여기 갖고 있던 애들, 일반 세력들, 얘네가 여기서 털어버리면 얘네는 말짱 도루묵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지네가 기껏 이슈 만들고 모션 취한 다음에 올리게끔 했는데 얘네가 올랐네 하고 팔아버리면 얘네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자체가. 여기까지 이해되었죠? 그래서 이 과거의 차트, 비트코인의 과거의 차트를 제가 볼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흔적을 제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거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최근 2017년도 초반인데 맞죠?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2017년도 초반인데 요게 이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요 부분이 뭐냐? 자, 가파르게 오릅니다. 그죠? 가파르게 가격이 자, 포인트라고 할게요. 자, 770포인트에서 1150포인트까지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급락. 왜? 항상 이건 주식에도 마찬가지인데 투자자들이 과열된 열기를 갖고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잖아요. 그럼 이전에 갖고 있던 사람들이 불안 심리로 인해서 팔거나 또는 어떤 악재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급락이 나옵니다. 급락이 나와요. 그러면 이때가 중요해요. 이때 물량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팔고 밑에 떨어진 거 새로운 사람들이 받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 뒤에 이 차트가 어떻게 가나요? 다시 우상향을 향해 갑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은 제가 많이 질문 던지는 건데 여기까지만 볼게요. 여기까지. 이 뒤로 안 보이고 자, 여기까지만 본다고 했을 때 이 뒤 차트를 보면서 얘기하면 되겠네요. 자, 이 모양.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여기서 수익을 봤어요. 올랐어요. 근데 갑자기 떨어지는 모양 갖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요. 오늘이 예를 들어서. 그럼 여러분 이때 들고 있고 싶겠어요? 내가 여기서 샀는데 1000에서 샀는데 2000까지 떨어졌어요. 더 떨어질 것 같아서 그냥 여기서 끝내자라는 심리가 발동합니다. 일반 투자자는 이걸 못 견뎌요. 주식에서 똑같습니다. 이 상황을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버티는 사람도 있는데 못 견디는 사람이 대부분. 왜? 여기까지 수익 봤던 게 의미가 없어질까 봐.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차트를 봤을 때 재밌는 건 이때 누군가가 사들여서 올렸다라는 거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만 가능한 일이냐면 이 비트코인이 앞으로 내가 지금 사서 고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조정 때 사도 앞으로 오를 거라는 어떤 확신이 있어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이때. 그리고 분명히 이때 매도하는 세력, 그러니까 이때 팔려는 세력이 충분히 많았을 텐데 이 팔려는 세력을 이길 만큼의 매수가 들어와야 돼요. 이해되었죠? 그 말은 즉슨 이 차트는 제가 봤을 때 누군가가 관리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또는 이 차트를,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을 확신 있게 투자할 수 있는 큰 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큰 손.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의 수량을 확보를 할 만큼 확신이 있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어떤 매집 패턴은 제가 볼 수 없지만 자,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럴 만한 매집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게 또 이제 특이한 게 주식은 이제 정해진 수량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계속 뭐 채굴을 하는 거라며. 그러니까 채굴을 하면서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신규 물량도 받아주는 사람도 있을 텐데 동시적으로 이 물량을 따로 확보하려는 세력도 있다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럼 이의 특징은 뭐냐? 자, 이 특징이 뭐냐? 그러면 항상 주식은 똑같아요. 주식도,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그렇고 차트 똑같잖아요. 저는 이거 이제 외람된 얘기인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주식 차트랑 이렇게 똑같이 만들지? 이게 이제 그 MACD, 그죠? 그 투자 심리 아니죠. MACD 강도 나타내는 거고 거래량, 이동 평균성. 와, 웃기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웃기더라고요. 제가 이거 주식 차트랑 똑같아 갖고. 자, 아무튼 주식에서도요. 이렇게 바닥에 누군가 매수한 다음에 올라가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따가 좀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그럼 여기까지의 패턴을 제가 봤을 때 저는 객관적으로 누군가가 이 비트코인을 확신 있게 매수하고 있다. 분명 고점대로 볼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 이제 1000포인트라고 하면 1000포인트부터 3000포인트가 될 때까지 3배가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때도 누군가 물량을 자신 있게 사들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확신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 그리고 이 물량이 보통의 가격이 아니고 대량으로 이 매도 세력을 다 이길 만큼의 매수 세력이 붙어야 올라가는 거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매도보다 팔려는 사람보다 살려는 사람이 많아야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이렇게 살려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도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뒤로부터는 이제 또 오르기 시작하죠. 계속적으로 이 상황이 발생하면서. 자, 이게 이제 지금의 이제 현 주소인데 지금도 조정받고 있죠. 그래서 조정받고 나서 이제 갈지 말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정도의 어떤 파급력을 가지고 누군가 매수를 들어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 정도 하락했을 때 매수할 수 있는 그 자신감은 일반 개미 세력은 일단 절대로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 때
주식도 이때 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특히나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그 어떤 잠재된 어떤 그 재료나 확신이 아직 우리 개미들에게는 좀 그 추상적이고 낯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따지면 바이오주 같은 거, 제약주, 어떤 치료제, 항암 치료제 또는 어떤 뭐 치료제 요런 거는 강력해요. 이전에 그랬던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검증이 됐어요. 치료제가 또는 어떤 기술이 의학 기술이 시판됐을 때의 파급력. 그래서 그 파급력을 감안해서 매수하는 거는 늘 있는 일인데 이 비트코인이라는 분야는 아직 검증이라는 게 거치지 않았잖아요. 사실은 사람들이 다 긍정적으로 평가는 하긴 하지만 이 가격에 대한 평가는 시장이 지나야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나중 얘기인데 이건 다음에 또 얘기가 나오면 좀 다룰 수 있는 얘기인데 뭐든지 재료가 있다고 하지만 집자의 가치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무릅쓰고 이렇게 그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여기도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바닥권에서 이렇게 사들이면서 올라간다라는 건 저는 일단 한편으로는 좀 어떤 특정 세력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다음 얘기 제가 좀 정리해 놨었는데 일단 정리하면서 좀 써볼게요. 너무 말만 하니까. 자, 1. 자, 아짜가 이게 맞나요? 쌍시옷이 아닌가? 자, 이게 제가 정리한 거 첫 번째. 매집 시간이 필요하다. 왜냐면 기껏 매집했는데 올리고 나니까 다른 애들이 고점에서 매도하면 자기네가 손해 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다. 아니면은 지금 이 시점 있잖아요. 이게 그런 시점일 수도 있고, 이거 감안하고 계속 매집하는 걸 수도 있고요. 이걸 감안하고 이미 이전에 갖고 있었고 올렸는데 이전 물량을 뺏기 위해서 이런 급락 형태를 취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량 확보를 해야 돼요. 예, 만약 지금 이제 우리는 이제 과거형을 보지만 지금의 결과를 봤을 때 이런 게 진짜 의미가 있었을 수도 있죠. 이런 시점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아까 했던 얘기 또 글로 쓸게요.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강한 하락 뒤에는 강한 반등이 이어집니다. 이게 세력주의 특징이에요. 제가 잠깐만 주식 차트를 볼게요. 잠깐만. 우리가 대표적인 세력주 뭐가 있죠? 우리 그 반기문 총장 전 반기문 총장의 그 이슈를 받았던 지엔코라는 주가예요. 이게 1,500원짜리가 9,000원 찍고 9,000원 찍고 내려왔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1,000원짜리 때였는데 요게 9배 정도 뛰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주식은 간혹 간혹이 아니죠. 자주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보죠. 올라가기 전에 보세요. 올라가기 전에 항상 이래요. 항상 물량을 뺏기 위해서 더 밀었다가 강한 상승. 볼까요? 자, 보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엄청난 하락세가 이어졌죠. 동전주가 됐어요. 800원, 899원이 됐어요. 그 다음에 26%까지 올랐다가 다음날 또 28% 오르고, 그리고 또 며칠 뒤에 한 달 뒤에 상한가 치고 또 밀리고. 보이시죠? 상한가 쳤다가 또 밀려요. 상한가라는 거 호재를 얘기하거든요.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이 회사에. 근데 밀려요. 이게 다 계속 흔들어서 물량을 확보하는 겁니다. 확보. 동시적으로 거래량을 보세요. 굉장하죠? 이런 패턴들이 늘 나와요. 지엔코 아니어도 나와요. 지엔코 아니어도. 딴 거 볼게요. 또 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 자, 지엔코 말고 우리 그걸로 보죠. 그 예전에 문재인 테마주 뭐였나?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자, 항상 강한 하락 뒤에는 강한 상승. 그죠? 이게 전조예요.
밀어내서 이제 물량 뺏는 거예요. 이 상황에. 뒤로 가보죠. 뒤로 좀 크게 한 다음에 뒤로. 자, 여기서부터 이제 뭔가 시작되겠죠. 여기 이제 테마주로 띄우기 전부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세요. 파형이 굉장하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강하게 때려서 마이너스 30% 만들었다가 강하게 치고 올립니다. 또 내려요. 항상 또 내려요. 그럼 이때 여러분 만약 일반 투자자 여기 들고 있죠? 이거 못 버텨요. 이거 왔다 갔다 아유 진짜 더러워서 하면서 던져버려요. 이 주식을. 진짜 그래요. 적당히 손에 안 받았을 때 빼자. 이 심리 이거를 잘 알고 있는 거죠. 세력들은 개미들의 심리를, 그 멘탈 약한 심리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파형을 만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이 관점을 봤을 때, 세력이 있냐 없냐를 봤을 때 의도적인 어떤 급락 형태, 강한 급락 형태, 그리고 강하게 치고 다시 올라오는, 그리고 또 강한 급락, 이런 패턴 봤을 때 이전에 갖고 있던 물량들을 떨궈내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다라고 제가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세력이 있다면 이런 것도 괜찮아요. 이런 것도 봐도 돼요. 정말 세력이 있다면 내 주변 사람들은 수익을 나면 안 돼요. 이게 정말 핵심적인 어떤 결론이 또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물론 비트코인은 좀 다른 성격 갖고 있어요. 세계의,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거래하는 게 아니라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거래할 수 있다는 점과, 그리고 채굴을 통해서 신규 어떤 물량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24시간 장이 열린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점을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세력과 일반 어떤 개인 세력들이 종합적으로 움직이는 차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다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세력이 따야 되잖아요. 세력이 있으면 세력이 따야 되잖아요. 이건 부정할 수 없잖아요. 세력이 있으면 세력이 따야 되는데 개미들이 수익을 낸다. 그러면 세력이 비중이 낮거나 또는 세력이 없을 가능성이 있어요. 또는 어설픈 세력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도 있죠. 어설픈 세력. 뭔가 이걸로 해보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세력이 존재하면 개미들은 수익이 아닌 손실을 봐야 됩니다. 왜? 세력들이 먼저 털어내니까. 또 개미들이 털지 못하게 세력들이 먼저 그들의 물량을 뺏어오니까. 아까처럼 막 흔들기로 그렇게 이제 뺏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좀 저도 사실 좀 헷갈려요. 있기도 한 것 같기도 한데 좀 어설프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설프게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또 일반 세력과 또 일반 투자자들이 섞여서 종합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크게 올랐기 때문에 또 이제 주목받거나 그런 이슈가 좀 강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좀 있다. 이걸 좀 어떤 쥐고 있는 큰 손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정리했던 것도 뭐였지? 그러니까 뭐 재미로 그냥 보세요. 제 얘기를 재미로 보시고 뭐 절대적으로 뭐 있다 없다 막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이 수익 내는 게 중요하지 세력이 있어도 수익 낼 수 있거든요. 자,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이런 관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보다 뭐 비트코인이 더 낫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거는 뭐죠? 이제 그걸 또 보여드릴게요. 주식 차트와 비슷한 유사한 차트를 제가 보여드리면 되잖아요. 자, 신라젠입니다. 자, 신라젠은 설명 좀 드릴게요. 신라젠은요, 여기도 제 생각에는 여기서 좀 개입됐어요. 강한 하락, 강한 상승. 여기서 1차적으로 뭔가 진행된 것 같고요. 그 뒤로부터 쭉 올라오거든요. 그 뒤로부터 쭉 올라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상장되기 전부터 이슈가 되던 종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장외 주식 중에 이슈가 되는 종목. 그래서 이거를 들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물량을 뺏어야 되는 어떤 전략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라젠도 여기서 올랐다가 주저앉고 그 뒤로 이제 쭉 오르죠. 그래서 결국 10,000원 정도짜리 주식이 15만 원까지 15배 뛰었습니다. 거의 비트코인보다는 아니지만 비트코인 못지않죠. 15만 원 찍고 내려오고 있어요. 예. 자, 이런 상황인데 이 신라젠 종목을 이제 모르시는 분도 많이 있을 텐데 이 신라젠이 재료가 강력해요. 그러니까 이제 의약
쪽으로 임상 실험이 이제 뭐 3차가 뭐 성공했다 뭐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예,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저도 재료에 너무 민감한 편이 아니라서 저는 차트만 분석하고 차트를 보고 이제 객관적인 어떤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재료를 막 외우진 않아요. 이 재료가 뭐고 뭐 어떻게 되고 막 그러지 않아요.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 건. 아무튼 이제 이것도 강력한 재료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치료에 있어서. 그러면 그 재료가 소멸되지 않는 이상 주가가 계속 올라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그 재료가 정말로 그 뭔가 치료한다라는 그 치료제가 정말로 완성이 되고 시판이 되고 판매가 되고 회사 매출로 이어질 때까지 기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하나의 임상 실험이 성공할 때까지 확률상으로 4,000분의 1인가 그렇대요. 그럼 뭔 말이냐? 얘가 만약 재료가 깨지는 순간부터는 박살납니다. 주가. 지금도 약간 박살급인데 재료가 소멸되는 순간부터는 박살. 근데 아직 재료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내려가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예, 그 재료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의 심리는 다 똑같아요. 재료 믿고 가는 거예요. 재료 믿고. 비트코인도 왜 그렇게 투자하는지 아세요? 저는 잘 모르지만 재료가 있어요. 분명히.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면 비트코인을 확신하는 재료를 갖고 있더라고요. 비트코인은 이래서 미래에는 굉장히 큰 가치를 품고 있다. 그럼 제가 정리하고 싶어요. 글로 정리할게요. 글로. 예, 글로 좀 정리를 해야죠. 재료가 유효한 것은 맞아요. 비트코인도 신라젠도. 근데 그 재료가 어느 정도의 값어치를 하는지는요. 시간이 지나고 시장이 평가가 돼야 돼요. 이게 그 재료가 진짜겠죠. 근데 항상 그 재료가 진짜이기 전에 과열 열기가 있습니다. 과열. 그 뭐죠?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당선됐잖아요. 대통령 됐잖아요. 그러면 문재인 테마주가 뭐 있었죠? DSL제가 아닌가? 예, 테마주 엄청 올랐죠. 문재인 테마주 이렇게 해갖고 엄청 올랐어요. 자, 그러면 정말 대통령이 됐고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 대통령 당선에 대한 그 시너지 효과를 봐야 되는데 주가를 보세요. 박살난다니까요. 시너지 효과고 뭐고 없고 그냥 과열이었어요. 여기는. 재료는 있겠죠. 야, 이게 뭐가 이렇대. 그래서 뭐가 이래서 앞으로 오를 거래. 라고 얘기는 하겠죠. 근데 그게 시장의 지난 평가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요건 재료에 의한 과열이었어요. 그냥 똑같은 맥락. 비트코인도 오른 게 이제 어떤 평가를 받을지 몰라요. 저도. 근데 이런 과열 사태가 분명히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건 또 별개 얘기인데 세력이 있다 없다 해서 갑자기 이 주제로 넘어왔는데 다시 처음 주제로 세력이 있다 없다 있을 수도 있고 있다라고 하는데 물량을 많이 뺏어온 흔적도 있고 또 이제 일반적인 어떤 투자 세력들도 들어오기 때문에 일반 투자 세력 그러니까 주가를 막 조정하고 이런 세력 말고요 순수하게 투자하는 사람들도 동시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섞여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아까처럼 과열된 종목들은 박살납니다. 항상 재료가 살아 있어도 박살납니다.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이 만약에 그 재료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 수단이 무언가가 법적인 제재나 아니면 요즘에 뭐 해킹 얘기 많이 나오죠. 해킹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정말로 이 가치가 훼손이 된다라고 하면 순식간에 박살날 겁니다. 주식은 기본적으로 지금 이게 1000% 넘게 올랐거든요. 10배 이상. 주식은 10배 이상 오르면요. 순식간에 700%가 빠집니다. 우습게. 순식간에. 그러니까 지금 가격에서 얘가 이제 주식과 같다라고 한다면 만약이에요. 제발 그런다라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같은 원리로 이제 투기 세력에 빠진다. 투자 세력에 빠진다면 이게 70% 빠져서 다시 뭐 5,000포인트나 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위험하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제 말은.
물론 이제 계속 흐름을 타서 오를 수도 있고 워낙 이제 글로벌하니까 그렇게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차트 분석이 일단 추세는 살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추세라는 게 무시 못 하거든요. 주식에서 추세는 제가 봤을 때 계속 살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더 조정되고 다시 반등 무작정 떨어지진 않으니까 재료가 소멸되면 그냥 폭락. 하지만 재료가 살아있는 한 계속적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재료 소멸과 이슈가 사라질 때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열기가 분명 우리나라 사람들은 쉽게 돼 있어요. 그리고 포켓몬고처럼 그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열기라는 건 쉽게 사그러지게 돼 있습니다. 왜? 이 비트코인의 진짜 진면목이 평가받으려면요. 지금 당장 안 돼요. 이거 아마 수년, 수십 년 기다려야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시장에서 평가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계속 투자하냐? 아니에요. 그런 바보들 없어요. 돈은 계속 회전되게 돼 있습니다. 다른 어떤 투자 대상으로 혹할 만한 것으로. 그러면 여기에 몰렸던 자금은 이제 그렇게 인기가 식을 때쯤에 폭락하게 돼 있습니다. 폭락. 그거는 다 똑같아요. 어떤 투자 자산이든 다 똑같아요. 금 투자도 금 폭락한 적 있잖아요. 이제 미국이 어떤 글로벌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금값이 많이 올랐었어요. 근데 그 금값이 다시 떨어질 때가 있었어요. 폭락했을 때가 있었어요. 금이란 자산은 변동성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폭락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재료만 믿지 마시고 투자라는 건 이제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투자하고 또 이제 차트도 보시면서 공부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말 되게 길어졌네요. 쓸데없이. 제가 벌써 26분 얘기했네. 자, 아무튼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요. 세력이 있냐 없냐라고 이제 관점을 본 거고요. 분명히 이제 이 차트의 흐름이나 저점에서 강하게 매수 들어왔을 때 이런 것들을 보면은 분명 세력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시적으로 이제 주식은 보면 좀 편한데 주식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이제 패턴이 이루어지고 저점에서 충분한 매집이 되어야만 고점에서 개미들이 이탈하는 현상을 막을 수 있어요. 자기네가 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비트코인에도 이전에 좀 나왔던 것 같다라고 볼 수 있네요.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죠. 제 말은 조심하라는 거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해서 좀 세력 주식도 이제 그 코스피 있잖아요. 코스피 삼성전자 같은 거 잘못 눌렀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도 차트 모양만 보면. 근데 이거는 사실은 요거는 이제 회사 자체를 보고 건전한 투자하는 사람이 많아요. 펀드도 여기로 유입되고 뭐 기관도 여기로 건전한 자금을 유입하고 연기금도 다 여기로 유입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별개의 어떤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삼성전자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정을 받으면 좀 강하게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동시적으로 얘는 달라요. 성격이 뭐가 다른지 아세요? 비트코인은 아직 거기에 대한 실질적 가치가 부과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는 가치가 나타나고 있어요. 바로바로. 매출액 보세요. 매출액. 장난 아니죠. 이게 장난 아니에요. 매출액 보세요. 이거. 갖고 있는 현금 비율, 부채는 되게 없죠. 거의. 매달 버는 돈. 매 분기마다 버는 돈.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품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이건 거품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만큼 회사가 퍼포먼스가 나와주고 있으니까. 비트코인은 아직 그런 게 없다. 검증이 아직 되고 그게 실제로 어느 정도의 그 투자 가치를 갖고 있지 알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제 입장입니다. 제 입장. 자, 여기까지 할게요. 말 되게 길어졌네요. 죄송합니다. 기대했던 분들 좀 어설펐다면 죄송하고요. 그냥 이제 한 명의 투자 차트 분석가로서 그 주식과 비교해서 봤을 때에 이런 형태가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